이 배기가스는요, 이 매연이라는 거는요, 고체예요, 고체. 매연입니다, 매연. 오, 떨어질러. 오씨, 떨어질러. 떡이 돌아다녀요, 떡이. 오일이 돌아다니면서 막 윤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떡이 돌아다녀요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안녕하십니까, 이승현입니다. 오늘 시간은 이승현이 추천하는 중고차 그 두 번째 편입니다. 자,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수입 중고차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하필이면 또 수입 중고차를 가지고 왔습니다.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? 하지만 제가 뭐 오너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막내입니다. 이 샵의 막내고 영업할 목적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뭐 그러한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시간이 나서 어떤 차를 섭외를 해서 그 차량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퇴근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제가 녹화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라는 거는 어떤 이들에게는 뭐 저렴한 차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로망들이 있잖아요. 이를테면은 8기통 엔진들의 로망이라든지 대배기량 엔진의 그런 로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취향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자동차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요번에 들고 나온 차량은 아우디 A7, 배기량은 4200cc 8기통 차량입니다. 인젝터가 8자루가 들어가는 각각의 V8기통 형식의 차량입니다. 제가 이 차량을 추천을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요. 물론 수입차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이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거는 뭐 모르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. 사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자, 우선 인젝터. 이 차량의 인젝터는 자, 한번 보여드릴까요? 랜턴을 하나 사용해 볼까? 으쌰! 으야! 랜턴이 좋기는 한데 내구성이 약해서 왜 요즘엔 다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나 몰라. 이것도 한번 부러져서 제가 고친 겁니다. 자, 지금 이 타입의 인젝터는요, 피에조 타입의 보시 인젝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피에조 타입의 인젝터들은 뭐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.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구성이 생각보다 끝내줘요.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구성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.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?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구성이 정말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내구성이 약해요. 제가 분사량 테스트를 해보면 이 피에조 인젝터들은 거의 모든 전 세계 피에조 인젝터들의 측정 방법이 동일합니다. 저압 분사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 4cc, 저희가 합격 매기는 기준은 4cc고요.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완전 신품 인젝터로 나왔을 때가 약 6cc에서 5cc 정도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국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0만 킬로 정도 전후에 뜯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2cc 밖에는 분사를 안 해요. 그 차들은 뜯어서 리빌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은 2cc 밖에 분사를 못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, 예전에 왜 소렌토 R이나 스포티지 R 엔진들 혹은 이런 피에조 인젝터들이 들어가 있는 차들, 뭐 아우디, BMW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.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새 차 때 딱 차를 느낄 때는 악셀을 딱 밟는 즉시 확 튀어나가는 게 느껴져요.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한 10만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리스폰스가 좀 늦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어떻게 되냐면 악셀 전개가 좀 느리다는 얘기예요. 악셀을 딱 밟으면 조금 있다가 차가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. 지금 현재 R엔진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피에조 인젝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들은, 그래서 이 저압 분사 아이들링 시에 분사량 값만 맞춰주면은 진짜 옛날 차처럼 차가 팍팍 튀어나갑니다. 너무 기대감을 심어주면 그런데 어쨌든 그 신차 대비 한 90% 정도까지 옛날에 내가 새 차를 샀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런 단점이 있고,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 분사 시에 분사량 값은 내려오더라도 얘가 ECU에서 분사량 값을 늘려버리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버텨주는 게 굉장히 깁니다. 정말 길어요.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는 29만 5천, 이제 약 30만 킬로를 탔고 마찬가지 피에조 인젝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인젝터가 들어가 있고요. 지금 30만 동안 타는데 아직도 인젝터를 교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
뜯어서 클리닝 정도, 그다음에 뭐 올 분해해서 닦아내고 뭐 그런 정도만 해서 아직도 타고 다니고 있어요. 잘 나갑니다. 정말 잘 나가요. 그래서 이 피에조 인젝터는 분사량이 아예 틀어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적습니다. 정말 일정해요. 기통감 밸런스가 정말 잘 나옵니다. 그리고 피에조의 장점은 응답성이에요. 응답성. 굉장히 빠릅니다. 일반 솔레노이드의 타입에 비해서 피에조의 방식은 아예 전기로 피에조 소자를 늘려버리니까 솔레노이드 구동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겠죠. 그래서 응답성이 정말 빠릅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보시 타입의 인젝터 빼고는 전 회사가 지금 피에조가 엉망이거나 다시 솔레노이드로 바꿨거나 그런 추세입니다. 네, 이 아우디에 들어가는 혹은 BMW에 들어가는 피에조 인젝터들은 생각보다 좀 괜찮아요. 국산 차들에 비해서는 고장이 없는 게 좀 더 고장이 없다고 봐야 돼요. 단 동화차 관리는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화면으로도 하나, 이 영상 지금 녹화하는 거 말고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요 로커 커버 위에 쪽 보면 이 인젝터 커버가 또 하나 있습니다. 플레이트가 요 안쪽에 인젝터가 박히게 되는데, 이 차들의 단점은 인젝터와 동화샤가 터져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 인젝터 동화샤 폭발 압력이 터진 사이로 인젝터 하나 가져올까? 자, 요거는 벨파이거 인젝터인데 앞으로 좀 갈게요. 자, 요 인젝터입니다. 그러면 인젝터가 이렇게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 동화샤가 한 장 들어가게 됩니다. 압축이 원활히 이 밀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와샤가 들어가게 돼요. 이 와샤가 언젠가는 폭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데미지를 받아서 결국은 터지게 되거든요. 이 터진 배기가스죠. 실린더 내부에서 폭발하고 난 배기가스니까 배기가스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. 올라오게 되면 결국은 밖으로 나가버리겠죠. 보통 차들은 그게 상식인데 저 차들은 요만큼이 비어있는 거예요. 소개가 여기가 헤드고 실린더 헤드고 이 부분은 로커 커버, 로커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커버가 덮이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중간은 뜨게 돼요. 만약에 여기서 동화샤 압축이 새버리면 어떻게 되냐, 여기로 올라와서 다른 차들은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이 차들은 엔진오일과 섞이게 됩니다.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배기가스는요, 이 매연이라는 거는요 고체예요. 고체. 가루입니다. 가루. 먼지, 미세먼지. 네, 가루예요. 가루. 자, 제가 이걸 또 모아놨죠. 이것이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매연입니다. 매연. 오, 떨어질러. 오씨, 떨어질러. 매연이에요. 매연. 이 가루입니다. 그럼 이 가루들과 엔진오일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떡이 되겠죠. 떡이. 그러면 엔진 내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떡이 돌아다녀요. 떡이. 오일이 돌아다니면서 막 윤활을 시켜줘야 되는데 떡이 돌아다녀요.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가는 거죠. 마찬가지로 윤활이 필요한 곳은 다 갑니다. 엔진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타이밍 체인 쪽에도 데미지가 받게 되고, 그 다음에 터보차저의 윤활과 냉각도 엔진오일이 담당을 합니다. 터보도 죽는 겁니다.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? 국산 차들에서 흔한 차들이 바로 그랜드 스타렉스, 그 다음에 스타렉스, 플런저 타입 말고 커먼 레일 방식의 차량들, 그 다음에 뉴소렌토, 옛날의 뉴소렌트들 있죠? 그 차들도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, 포터2, 123마력, 126마력 이런 차들, 그런 차들도 그 방식이 비슷합니다. 이 차들은요, 이 동화샤 압축 누설된 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엔진 잘 나갑니다. 스타렉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엔진 나가서 엔진 교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걸요? 우리만 해도 뭐 해마다 뭐 엔진 나간 게 몇 대나 들어오는데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그랜드 스타렉스, 뉴소렌토, 포터 이런 차들 특히 엔진오일 관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. 이 차들은 N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. 동화샤 5만에 한 번씩 교환하십니다. 교환하셔야 되고, 다만 교환을 하시더라도 홀 청소를 제대로 안 해놓고 조립을 하게 되면 그럼 다시 문제가 되겠죠.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차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 값을 운전자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죠. 대신에 뭐 인디비주얼처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은 안 됩니다. 뭐 신형 차들은 모르겠지만요, 이 차들은 안 되는데 컴포트, 리프트 모드, 그다음에 오토, 그다음에 다이나믹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근데 이 다이나믹하고 컴포트하고 차이가 극명합니다. 그래서 높낮이도 극명하게 갈리고요.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어요, 운전하면서. 이 에어 서스펜션은 다른 차종들이랑 비슷하게 공중에서 붕 떠가는 그런 느낌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특유의 편안한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다가 다이내믹으로 바꿔주면은 잡아 돌려도
일상 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즐거운 정도의 쫀쫀함을 만들어 주더라고요. 정말 괜찮다. 또 한 가지는 배기 시스템이겠죠. DPF는 두 개가 달리게 됩니다.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는 불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DPF 관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. 탈부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, 하여튼 보시 시스템은 거의 다 괜찮아요. EGR도 두 개가 달리게 되고, EGR은 어떻게 두 개가 달리게 되냐면 다 두 개씩이에요. 이 차들은 그냥 다 두 개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에어클리너 이쪽에 하나, 그리고 이쪽에 하나, 에어플로우 센서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그 다음에 EGR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스웰 액추에이터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그리고 DPF도 두 개.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?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귀가를 하셔서 사모님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. 이 차 같은 경우에 제가 칭찬할 것 또 하나 있어요. 보스 시스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음향기기 쪽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음향기기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실은 지금 휘발유 차 중에서 제 드림카는 이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해서 알고 계시죠? 뭐 AMG라든지 M이라든지 뭐 그런 라인들의 차들을 로망으로 삼고 있지만 디젤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엔진이 들어간 차 포르쉐 카이엔 4.2 디젤을 사고 싶습니다. 언젠간 살 수 있겠죠?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되겠습니까? 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. 상대적으로 이 차량 관리에 있어서 다른 연료 시스템의 차종들보다는 이 보시 시스템의 차종들이 관리 목적에서나 주행 감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훨씬 낫습니다. 엊그저께 제가 랜드로버 편은 영상을 하나 만들었잖아요.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노킹 소리가 좀 있어요. 이 노킹 소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노크하는 거예요. 딱딱 때린다는 그런 소리를 보고 노킹 소리라고 하는데 보통 델파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노킹 소리를 노크 센서로 감지를 합니다. 엔진 블럭 쪽에 노크 센서 이렇게 딱 닿아서 딱딱딱딱 때린다 그러면 그게 감지를 해서 연료 분사량을 제어를 그 센서로 해요. 근데 이 보시 시스템의 차종들은 RPM으로 제어를 합니다. RPM으로. 전체적인 엔진 회전수가 아니라 1번 실린더의 RPM, 2번 실린더의 RPM, 3번 실린더의 RPM 각각의 실린더들의 전부 RPM을 계산을 해서 그걸로 보정을 해요. 그래서 그 노크 센서로 제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고 작업을 하고 나서도 델파이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주행을 해줘야 프로그램 작업하고 주행을 해줘야 학습이 돼서 조금 정상화가 되는데 이 차종 같은 경우는 바로 옵니다. 바로 거의 안정화될 시간도 거의 필요가 없어요. 금방 돼버립니다. 그래서 제가 만약 차를 구입을 한다면 저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저라면 보시 시스템 올라가 있는 차를 구입합니다. 그리고 딱 봐도 진짜 엔진 구조가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? 8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Q7이 원래는 그 12기통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져요. 그래서 조금 더 널널합니다. 공간이 좀 넓고 이거 12기통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. 해외에는 있던데 막 간접 체험합니다. 그 1인칭 시점 해가지고 영상 촬영하는 외국 유튜버분 계세요. 그분 그 로드 테스트 하는 거 많이 보고 막 이러는데 12기통짜리 한번 타보고 싶다. 그렇지 않나요?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래요. 제가 다음 편 영상은 아마 동일한 날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들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